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친정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주방 한켠에 놓인 과일 바구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선명한 색의 사과와 윤기 흐르는 오렌지, 얌전히 자리 잡은 메론까지 누가 봐도 정성을 담아 준비한 선물로 보였습니다. 엄마, 저 과일 바구니 뭐야? 크기가 워낙 컸다 보니 괜히 궁금해져서 물었는데요. 순간 엄마가 망설이다가 무심한 듯 대답했어요. 아, 그거 네 이모가 사왔어. 이모? 아, 정미 이모가 사왔나 보네. 제가 중얼거리듯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 이모는 엄마의 오랜 친구이자 우리 가족의 일원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 가족에게 정미 이모는 친척보다 더 가까운 진짜 이모 같은 존재였어요. 평소에도 잘 챙겼다 보니 이모가 과일 바구니를 가져왔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과일 바구니는 괜히 비싸기만 한데 그냥 봉지에 담아와도 충분했을 텐데 갑자기 왜 과일 바구니까지 준비했대? 혹시 무슨 날이었던 거야? 내가 깜빡한 게 있는 거야? 거실 탁자의 달력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는데요. 그때 엄마가 갑자기 시선을 떨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미가 아니라 네 이모 말이야. 이모? 설마 땡땡동 이모? 엄마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습을 보던 제가 입을 삐죽이다가 말을 했어요. 이모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과일을 사들고 온 거야?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잠시 숨을 고르며 엄마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엄마가 작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에 복잡한 외가 사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우리 외가는 사연 많은 집안이랍니다. 그 복잡한 사연은 외할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외할아버지는 두 집 살림을 하셨어요. 본처였던 외할머니 밑에는 엄마와 외삼촌이 있었고 또 다른 집에 엄마의 이복 여동생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이모와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한 번도 섞인 적 없는 관계였다고 해야 할까요? 엄마와 외삼촌은 외할머니가 낳은 자식이었기에 첩의 딸인 이모와는 마주치기만 해도 날선 반응이 나오곤 했으니까요. 특히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그 마음은 더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또 다른 부인, 우리는 그분에게 외할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차마 외할머니라는 호칭을 붙이기도 싫을 만큼 우리 외할머니를 힘겹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착하기로 소문났던 외할머니는 그 이모에게 절대로 함부로 하진 않았어요. 항상 아이는 죄가 없다는 말을 반복하시며 묵묵히 받아들이셨거든요. 그러나 마음속 고통은 늘 눈가에 맺혀 있었고 그걸 보고 자란 엄마와 외삼촌의 마음에도 깊은 가시가 박힌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외삼촌과 엄마는 배다른 이모와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는데요. 크고 작은 갈등들이 늘 존재했거든요. 이모를 보면서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어요. 보고 배운 게 다르다 보니 이모와 우리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겉돌기만 했으니까요. 질투심이라는 것도 유전이 되는 모양인지 이모의 질투심은 실로 어마어마했거든요. 지레 짐작해보건대 그 모든 원천은 첩의 자식이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기에 더욱 그랬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모를 피했습니다. 굳이 외면하려 했던 건 아니었지만 가까워지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틀어져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이모는 우리 가족 속에 섞이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마치 벽을 두드리듯 끼어들려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진짜 문제는
이모가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날도 과일 바구니를 멍하니 바라보던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전에 수진이 결혼한다고 했잖아. 신혼집을 이 근처로 구했다더라고. 아니 왜 하필 이 근처야? 앞으로 시끄러운 일 많겠네. 그동안 이모는 지방에 살아서 가끔 전화나 오는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마찰이 있었다 보니 이중사촌 동생 수진이가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면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날 게 뻔해 보였으니까요. 이모의 시기 질투는 끝이 없었기에 늘 그게 문제가 되곤 했는데요. 우리 부부는 둘 다 연세대를 졸업하고 나란히 대기업에 다녔고 제 동생은 카이스트를 나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진이는 학업적으로는 별 재주가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일찍 사회에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모의 질투심이 또다시 폭발하게 되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공부를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은 수진이는 취업 후 돈을 벌어 오롯이 외모에 쏟아 부었습니다. 얼굴 전체를 성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으니까요. 한마디로 외모에 엄청난 집착을 보였어요. 어느 날은 갑작스레 수진이에게서 연락 온 적이 있었어요. 언니네 회사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그런데 잠깐 볼 수 있어? 퇴근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는데 카페에서 한참을 두리번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1년 사이 수진이가 딴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멀리서 한 여성이 손을 흔들었고 그제서야 수진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 언니는 진짜 한결같다. 코만 살짝 높여도 좀 괜찮을 텐데 내가 괜찮은 성형외과 소개해줄까? 거기 의사쌤이 신의 손이라고 불릴 정도로 실력이 어마어마하거든. 외국에서도 수술 받으러 엄청 많이 오는데 내가 말하면 1년 기다려야 할 걸 3개월이면 가능할 거야. 소개해줄까? 제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런 거 무서워서 못해. 그리고 우리 남편이 그런 거 딱 질색하거든. 제 말에 수진이가 잠깐 입꼬리를 내리는 듯 하더니 금세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에이, 가끔 보면 언니는 참 순진한 것 같더라. 설마 형부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거야? 언니, 남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다 뻥이야, 뻥. 남자들은 무조건 예쁜 여자 좋아한다니까? 저기, 저 남자 보이지? 나 여기 앉아 있었더니 저 남자가 좀 전에 나한테 명함 주고 갔다니까? 이런 카페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런 일 엄청 많아. 이게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 아니겠어? 그러더니 갑자기 가방에서 수첩과 볼펜을 꺼냈어요.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던 참이었는데요. 언니, 나 책 좀 추천해줘. 지적으로 보일 만한 그런 걸로 말이야. 너무 어렵지도 않고 또 너무 유치하지도 않은 그런 거 있잖아. 언니도 알다시피 내가 얼굴은 예쁜데 머리에 든 게 없잖아. 그냥 들고만 다녀도 있어 보이는 그런 걸로 추천 좀 해줘봐. 가만히 수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너 책 읽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수진이가 입꼬리를 올리며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역시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눈치가 엄청 빠르네. 읽지도 않을 책을 대체 왜 추천해달라는 거야? 사실은 내가 요즘 편의점에서 알바하거든. 근데 그 편의점 바로 옆이 변호사 사무실이야. 변호사 사무실? 내 친구가 그 변호사를 좀 아는데 나 같은 스타일을 엄청 좋아한다나 봐. 그래서 그 변호사 꼬시려고 작업 중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빠졌기에 수진이에게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설득을 했지만 역시나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결혼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려고 해. 평소 마음을 나눈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머릿속에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보니 철없는 행동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수진이는 제 말이 고리타분하다는 듯 손가락으로 귀를 후벼대며 건성으로 대꾸했습니다.
언니, 고리타분한 얘기할 거면 그만하고 책이나 추천해줘봐. 내 친구 말로는 그 변호사가 시도 좋아한대. 언니 전에 시 읽고 그랬잖아. 뭐였더라? 그 별이 어쩌고 하는 시 그거 말이야. 잠시 말문이 막혀 한 박자 쉬고 대답했어요. 혹시 윤동주 시인 말하는 거야? 맞아, 그 사람. 그 사람 시도 괜찮은 거지. 윤동주 시인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잖아. 근데 진짜 몰랐어? 난 특히나 시는 완전 싫어. 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니까. 난 시가 아름답다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 그치만 전에 언니가 그 책 읽는 거 얼핏 봤는데 조금 멋져 보이더라. 수진이가 수첩에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수진이에게 제가 좋아하는 책과 시집 몇 권을 추천해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수진이는 꽤 오랫동안 조용했어요. 별다른 연락도 없었지만 1년쯤이 지난 어느 날 엄마가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있잖니, 곧 변호사랑 결혼한대. 진짜? 그럼 그때 작업이 성공한 모양이네? 작업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작년에 나한테 책 추천해달라고 찾아왔더라고. 들어보니까 변호사 꼬시려고 그런다고 하던데 성공한 모양이네. 그 노력은 인정해줘야겠다. 엄마가 눈을 깜빡이며 다시 물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때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작업한 데나 뭐래나 그랬거든.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모 말로는 수진이가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그 변호사한테는 모델 지망생이라고 둘러댄 모양이더라고. 모델 지망생? 하긴 키도 크고 하니까 그 말을 믿을 수도 있었겠네. 근데 엄마가 볼 때는 좀 그래. 들어보니 그 남자가 수진이 얼굴에 반해서 결혼한다던데 외모만 보고 결혼을 결심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니. 거기다 수진이는 얼굴 전체를 성형한 건데 참 대단하다 싶어. 결혼해서 살다 보면 대화도 돼야 하고 그럴 텐데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다.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엄마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수진이를 비난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런 결혼이 얼마나 지속될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치만 변호사랑 결혼하면 수진이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잖아.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뭐 어쩌겠어. 엄마, 이모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성격에 엄마가 뭐라고 하면 난리 날 게 뻔하잖아. 그렇지 않아도 변호사 사위 본다고 1시간 동안 자랑만 하다 전화 끊었어. 지금 변호사 사이가 문제야? 자식 행복이 더 우선이지. 엄마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고 거실에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뒤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것인지 신혼집까지 구했다는 말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필 신혼집이 친정 근처라는 말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왠지 모르게 평온했던 일상이 뒤흔들릴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역시나 수진이가 결혼한 뒤 이모가 신혼집에 자주 드나들며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모는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신혼집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친정에도 들렀는데 문제는 올 때마다 한바탕 자랑 잔치가 벌어졌어요. 우리 사이가 변호사라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요즘 대기업은 청년도 빠르다던데 변호사는 청년도 없잖아. 이래서 다들 사짜 직업 하는 거 아니겠어? 거실 한복판에서 이모가 손을 휘 저어가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옆에서 엄마는 쓴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맞춰주고 있었어요. 그렇지. 변호사가 대단한 직업이긴 하지. 생각해보면 공부만이 답은 아니더라고. 우리 수진이 봐봐. 그 눈치 하나로 이렇게 인생이 확 폈잖아. 수진이한테 남자 꼬시는 능력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꼬시는 능력이라니. 너 어디 가서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그러면 되겠어?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냥 하는 말이잖아. 엄마의 핀잔에도 불구하고 이모의 입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게 언니도 나은이 시집 보낼 때 좀 더 신중했어야지. 조금만 늦게 갔어도 우리 정서방한테 변호사 친구 소개해달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아깝다 아까워. 그러면서 이모가 저를 흘끔 쳐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안타깝다는 듯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나은이는 공부만 잘했지 외모가 너무 평범해서 그건 좀 어렵긴 했을 거야. 그러게 여자라면 성형도 좀 하고 그래야 하는데 나은이는 외모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치만 공부는 잘하니까 그걸로 된 거지 뭐. 이모가 제 기분을 살피며 말끝을 흐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이모가 집을 나서자마자 엄마에게 다가가 버럭 외쳤어요. 엄마, 이모 못 오게 하면 안 돼? 왜 하필 내가 올 때만 오는 건지 모르겠어. 혹시 내가 오는지 엄마한테 미리 확인한 거 아니야? 거기다 이모가 맨날 자랑만 하는데 엄마는 화도 안 나? 내가 화가 날 게 뭐가 있어. 부러운 게 있어야 화도 나고 그러는 건데 니들 다 행복하게 잘 사는데 화가 날 게 뭐가 있어. 거기다 이모 입장에서야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 오랜만에 자랑거리 생겨서 그러는 건데 대충 받아주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신경 쓸 필요 뭐가 있겠어.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제 말에 엄마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허공을 응시하다 입을 뗐어요. 예전부터 사람들이 네 이모한테 첩의 딸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잖니. 본인 잘못도 아닌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얼마나 응어리가 생겼겠어. 근데 난생 처음 자랑거리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신나겠어. 들어주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즐겁게 들어주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너도 신경 쓸 거 없어. 마치 과거를 회상하듯 엄마가 여전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낯설지 않은 어조, 그리고 인생을 달관한 사람 같아 보이는 모습에서 외할머니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외할머니도 항상 배려하고 살라는 말을 반복하곤 하셨거든요. 결국 엄마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친정에서 다 함께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고 밥상 위에는 가지무침과 갈치조림 그리고 스테이크까지 정성스러운 한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다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던 중 남편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시선을 우리에게 고정한 채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갑자기 분위기를 잡고 그래? 엄마가 어색한 웃음으로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남편은 이미 결심이 선 얼굴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회사 그만두고 공인중개사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라니? 혹시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순간 아빠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남편이 당당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인어른도 회사 생활 오래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대기업도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비전도 없거든요. 사실 사촌형은 2년 전부터 회사 그만두고 공인중개사 일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수입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거 보면서 틈틈이 공부해서 2달 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도 했어요. 사촌형이 운영하는 곳에 가서 배우면서 경력을 쌓아보고 싶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고? 엄마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고 남편이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고시처럼 힘든 시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쉬운 시험도 아니다 보니까 나름 열심히 공부했어요. 말도 마, 한 번에 붙어야 한다면서 주말에도 내내 공부만 했어. 그래서 한 번에 붙었단 말이야? 네, 운이 좋았죠 뭐. 남편이 뒷머리를 긁적이며
옅은 미소를 지었는데요. 역시 머리가 좋은가 보네. 내 친구는 이번이 5번째인데 또 떨어졌다고 했거든. 학교 다닐 때부터 암기하는 건 자신 있었거든요. 아무튼 대단하네, 대단해. 근데 공인중개사 일도 쉽지 않다고 하던데 할 수 있겠어? 가장인데 뭐든 열심히 해야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장인어른 장모님께 먼저 허락부터 받으라고 하셨어요. 예제는 집안의 가장인데 우리가 하라 마라 할 게 뭐가 있겠어. 그냥 무턱대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합격까지 했다는 거 보면 이미 결심한 것 같은데 잘해보라고. 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남편이 넙죽 바닥에 엎드리며 애교까지 떨어대는 바람에 한바탕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묵묵히 길을 닦아갔습니다. 낮에는 발품을 팔고 밤에는 매물 정리를 하며 최선을 다해서 일을 배워갔어요. 저 역시 회사를 다니며 열심히 살았고요. 그렇게 우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우리만의 시간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달력을 넘기다 문득 엄마 생신을 확인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김서방이 다음 주 주말에 같이 식사하자고 하는데 시간 괜찮아? 시간은 괜찮은데 이모한테 전화가 왔지 뭐니. 이모가 왜? 글쎄 수진이네가 내 생일이라고 밥을 사겠다고 하더라고. 갑자기 왜? 보나마나 이모가 또 사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뭐.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참석해. 엄마, 그냥 우리끼리 따로 먹으면 안 돼? 수진이 신랑이 이미 식당까지 예약했다는데 거절하기가 좀 그렇지. 이모 체면도 있고 하니까 이번만 같이 먹자. 밥 먹고 우리는 집에 와서 케이크 먹으면 되지.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한 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사실 수진이의 남편, 그러니까 제부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겉으로는 멀쑥했고 명함에는 변호사 3글자가 선명했지만 말을 꺼내는 순간마다 어딘지 모르게 어긋나는 문장과 단어들, 말끝에 남는 묘한 허세와 어울리지 않는 유머 감각을 보며 진짜 변호사가 맞긴 한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그렇게 약속한 날이 되었고 우리는 시간에 맞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역시나 이모네 가족들이 한껏 차려입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는 반짝이는 명품백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고 제부는 넥타이 매무새를 몇 번이나 매만지며 유리창 거울을 슬쩍 확인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형식적인 대화가 오가고 음식이 나오는 동안 그럭저럭 무난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식사가 중반쯤 흘렀을 무렵 수진이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곧 큰 집으로 이사갈 것 같아요. 나중에 집들이 하게 되면 꼭 오세요. 그 말에 이모가 덧붙였어요. 나도 같이 가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하더라. 신축 빌라라 그런지 아주 좋더라고. 순간 식탁 위로 정막이 지나갔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단지 이름 여쭤봐도 될까요? 아파트가 아니고 고급 빌라라니까. 그럼 혹시 월세로 들어가신 건가요? 남편의 말에 이모가 표정을 바꾸며 쏘아붙였어요. 우리 사이가 변호사인데 월세를 왜 살겠어? 당연히 전세로 계약했지.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월세로 들어갔냐고 여쭤본 건 제가 요즘 중개 일을 하다 보니까 빌라 전세 사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냥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확인은 잘 하셨나 싶어서요. 그 순간 이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감히 공인중개사가 변호사에게 사기를 우는애? 딱 그런 눈빛이었으니까요. 우리 사이가 변호사인데 사기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덤비면
사기 당한지도 모르게 뭐에 홀린 듯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아니 공인중개사가 변호사 앞에서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변호사는 아무나 되는 줄 알아? 개나 소나 다 아는 공인중개사가 변호사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빌라는 전세 사기가 많아서 사실 조심해야 하거든. 잘 확인했나 모르겠네. 제부가 변호사인데 알아서 잘했겠지. 아파트도 갈 수 있었다는데 고급 빌라에 살아보고 싶다고 거기로 이사가는 것 같아. 아까도 보니까 명품백을 떡하니 테이블에 올려놨더라니까. 딱 봐도 엄청 비싸 보이던데 그런 거 아껴서 아파트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렇지. 금매로 나오거나 경매로 나오는 거 잘만 잡으면 그게 훨씬 낫지. 그렇잖아도 얼마 전에 급 금매로 나온 집이 하나 있길래 장인어른께 추천해드렸거든. 급금매? 어디야? 괜찮은데요? 가격도 시세보다 저렴하고 확인해보니까 그 근방에 호재가 많더라고. 앞으로 거기가 전망이 좋을 거야. 그렇게 부모님은 오래된 1층 아파트를 팔고 남편의 추천으로 급금매로 나온 층수도 좋은 그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이모가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이모, 무슨 일이에요? 제가 놀라서 물었고 남편도 이모 앞에 쪼그려 앉았는데요. 이 일을 어쩌면 좋다니. 그때 자네가 말했던 그 전세 사기 말이야. 전세 사기요? 이모가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기꾼이 전세 사기치고 해외로 도주를 했다고 하더라고. 피해 금액만 100억이 넘는다나 봐. 거실 안에는 숨조차 쉬기 어려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직업이 변호사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우선은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고 계약 당시 송금 내역부터 증거를 전부 다 수집해야 하는데 사기꾼이 해외로 도주한 상태라면 형사소송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니까 그건 저보다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변호사면 뭐해?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사실 변두리에 사무실 하나 열어두고 파리만 날리고 있었거든. 변호사도 능력이 없으면 쥐뿔 아무것도 없더라니까. 겉만 그럴싸한 변호사지 결국 빈 깡통이야, 빈 깡통. 실력이 없으니 수임도 안 되고 저번에는 내가 돈을 빌려준 적도 있다니까. 변호사식이나 돼서 전세 사기가 웬 말이야. 어디 가서 변호사가 전세 사기 당했다고 하면 지나가던 개가 웃겠어. 이모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고 우리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이렇게 가까운 사람, 그것도 변호사에게 일어나다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건의 여운이 희미해질 즈음 어느 주말 오후 수진이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형부, 우리 남편 말인데요. 수진이가 지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변호사 일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듣자니까 형부는 공인중개사로 돈도 꽤 많이 벌었다고 하고 이모네도 형부 덕분에 집을 사서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우리 남편도 부동산 일 좀 가르쳐주면 안 될까요? 남편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일도 만만치 않게 힘든 일이야. 그러나 수진이가 거듭 부탁했고 결국 남편이 마지못해 허락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수진이의 남편, 그러니까 제부는 남편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남편이 깊은 한숨과 함께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동서 말이야. 그만뒀어. 벌써? 일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 같이 일해보니까 이모님 말이 맞더라고. 게으르고 현실 감각도 없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변호사인데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냐며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꼼짝도 안 하더라고. 제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이미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듯 했거든요. 변호사 일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마음가짐이 그 모양이면 뭐라든 잘 될 리가 없어. 나도 이 일 시작했을 때 거의 7kg나 빠졌을 정도로 고생했잖아. 그런 나약한 정신 상태로 세상 살기 힘들 거야. 남편은 담담했지만 목소리 끝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 친정에 들렀더니 엄마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수진이네 말이다. 이혼 얘기가 오가고 있다지 뭐니. 엄마의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요.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울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번 일을 겪으며 새삼 느낀 것은 직업이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의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든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